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바다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섬을 샀고 데이비드 베컴이 별장을 지었죠. 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는 은퇴 선물로 섬 하나를 통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의 섬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아니,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가 그 섬들을 다시 삼키고 있거든요. 50조 원을 쏟아붓고도 망할 수 있다는 걸 두바이가 증명해 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바이라는 도시를 알아야 해요. 50년 전만 해도 두바이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낙타 타고 다니던 동네였죠.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석유가 나왔어요. 검은 황금이 터진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하지만 두바이의 왕족들은 영리했습니다. 석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석유가 마르기 전에 두바이를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관광과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도시, 전 세계 부자들이 돈 쓸어 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요. 문제는 해변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바다가 보이는 집을 원하잖아요. 오션뷰 없으면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두바이 해안선은 고작 72km밖에 안 됐어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 정도죠. 전 세계 부호들을 다 불러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 해변이 부족하면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바다 위에 섬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두바이는 진짜로 이걸 시작해 버렸어요. 과연 이 무모한 도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두바이가 계획한 건 총 5개의 인공 군도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바로 더 월드 아일랜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바다 위에 세계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260개의 작은 섬들이 모여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모양을 만듭니다. 프랑스 섬에서는 와인을 마시고 일본 섬에서는 새우씨를 먹고 호주 섬에서는 서핑을 하는 거죠. 비행기 12시간 타지 않아도 전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 이게 두바이가 그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려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도대체 바다 위에 어떻게 섬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두바이 주변은 사막이에요. 모래가 넘쳐나죠. 눈 돌리는 곳마다 모래밭이에요. 그런데 웃기게도 사막의 모래로는 섬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막 모래는 수천 년 동안 바람에 깎이고 깎여서 알갱이가 너무 둥글고 곱거든요. 마치 베이비 파우더 같아요. 이런 모래를 바다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스르륵 흩어져 버립니다. 물에 밀가루 푸는 것처럼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엉뚱한 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바로 바다 밑바닥이요. 페르시아 만해저에서 모래를 퍼 올려서 섬의 형태로 쌓아 올린 겁니다. 바닷속 모래는 각져 있어서 서로 맞물리거든요. 레고 블록처럼 착착 붙는 거죠. 얼마나 팠냐고요?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양이에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안 됩니다. 네덜란드의 전문 회사들이 이 작업을 맡았어요. 밤낮 없이 거대한 준설선이 바다 밑을 파헤쳤죠. 5년 동안 쉬지 않고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모든 섬의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정말로 세계 지도처럼 보였어요. 두바이는 환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기적 같은 프로젝트를 앞다퉈 보도했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두바이. 이제 남은 건 전 세계 부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시작돼요. 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 역대 최고의 레이서로 불리는 전설이죠. 그가 은퇴를 선언했을 때 두바이 왕세자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였을까요? 더 월드 아일랜드의 섬 하나를 통째로 선물한 겁니다. 남극 대륙 구역에 있는 그린란드라는 이름의 섬이었어요. 당시 시가로 약 100억 원 정도. 은퇴 선물로 롤렉스 받는 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은 섬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은퇴 선물로 섬을 받은 사람은 슈마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줄을 섰습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부부도 섬을 샀어요. 에티오피아 모양의 섬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둘이 이혼한 후 그 섬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변호사들끼리 싸우고 있겠죠. 데이비드 베컴 부부는 팜 주메일의 초호화 별장을 지었고요. 인도의 슈퍼스타 샤룩칸도 여기에 집을 샀습니다. 섬 하나 가격이 얼마였냐고요? 작은 섬이 수백억 원, 큰 섬은 수천억 원에 팔렸어요.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 한 동 가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샀습니다. 전체 섬의 70%가 순식간에 팔려나갔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두바이의 압도적 승리인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인간이 자연을 이긴 건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두바이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어요.
150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먼지처럼 사라진 거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유독 두바이에 치명적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두바이 경제는 마치 외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외다리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니, 반토막도 아니에요. 60% 가까이 폭락했어요. 어제까지 1,000억 원 하던 섬이 오늘은 400억 원이 된 거죠. 더 월드 아일랜드의 섬을 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섬 위에 호텔과 리조트를 지으려던 계획이 전부 중단됐어요. 건설 자금이 끊겼거든요. 수백억 원을 주고 산 섬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모래더미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피 쿠라시라는 영국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꽤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그는 더 월드 아일랜드에서 영국 모양의 섬을 약 600억 원에 샀습니다. 그의 꿈은 거창했어요. 아일랜드 테마의 초호화 리조트를 만들 계획이었죠. 거인의 두 길이라고 아세요. 북아일랜드에 있는 유명한 자연유산인데 육각형 돌기둥이 수만 개 솟아있는 절경이에요. 이걸 섬에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돈줄이 막혀버렸어요. 대출받기로 한 은행들이 전부 손을 뗐습니다.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고 문제가 생겼어요. 두바이에서는 수표가 부도나면 감옥에 갑니다. 한국과 법이 달라요. 쿠라시는 체포됐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2년 반을 보냈어요.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그 사이 모든 걸 잃었죠. 꿈의 섬을 사려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겁니다. 개발사 나크힐도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수십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수조 원입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같은 아랍에미리트의 부자 형제뻘인 아부다비가 긴급 수혈을 해서 겨우 살아났죠. 하지만 더 월드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사실상 올스톱 됐습니다. 냉동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두바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더 월드 아일랜드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펭귄 마린이라는 해양 운송 회사가 이걸 처음 발견했어요. 이 회사는 섬들 사이를 오가는 배를 운영했거든요. 손님들 태우고 섬 구경시켜주는 일을 했죠.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심을 측정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섬과 섬 사이 수로가 점점 얕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섬을 이루고 있던 모래가 다시 바다 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는 원래 어디 있었죠? 바다 밑바닥이요. 거기서 억지로 퍼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모래를 씻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위성사진이 증거였어요. 섬들의 윤곽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경계선이 뭉개지고 수로가 막히고 있었어요. 마치 해변에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요. 50조 원짜리 모래성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크힐은 강력히 부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펭귄 마린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었고 재판에서 이겼죠. 하지만 진실이 법정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위성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침식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더 역겨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겨운 문제요. 섬을 파도로부터 보호하려면 방파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섬 주변에 거대한 돌벽을 쌓았어요. 높이가 2m 정도 됐죠.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방파제가 파도만 막은 게 아니라 물의 흐름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바닷물이 순환을 못하게 된 거죠. 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특히 두바이처럼 여름 기온이 45, 도까지 치솟는 곳에서는요. 고인물에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녹조가 끼고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팜 주메일에 사는 주민들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창문을 열면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고요. 수백억 원짜리 오션뷰 빌라에서 썩은 물 냄새를 맡아야 하는 아이러니. 이게 더 월드 아일랜드의 현실이 됐습니다. 환경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다 밑바닥을 파헤치면서 페르시아만의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굴서식지가 통째로 묻혀버렸고 산호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떠났어요. 한때 풍요로웠던 어장이 죽음의 바다가 된 거죠. 인간이 자연을 이기려 했지만 자연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설령 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더 월드 아일랜드가 가진 또 하나의 치명적 약점, 바로 접근성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차를 타고 쭉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호텔도 영업하고 레스토랑도 북적입니다.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더 월드 아일랜드는요, 해안에서 4km 떨어져 있는데 연결된 도로가 없어요. 다리가 없습니다. 오직 배로만 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고요.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멘트, 철근, 유리, 타일, 배관, 전선, 가구, 인테리어 자재. 이거 다 톤 단위잖아요. 이걸 전부 배에 싣고 날라야 합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너서요. 트럭으로 나르면 1시간이면 끝날 일을 배로 하면 하루가 걸려요. 비용이 몇 배로 뛰는 겁니다. 공사 기간도 몇 배로 늘어나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요. 수도도 없고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50조 원 들여서 만든 섬인데 정이랑 물이 안 들어옵니다. 원래 계획은 각 섬마다 전기와 수도 시설을 따로 만드는 거였어요. 해저 케이블을 깔고 담수화 시설을 짓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대부분의 섬에는 전기 케이블이 안 깔려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디젤 발전기를 직접 사서 돌려야 해요. 드르륵 드르륵 소음 나는 그 발전이요. 하수 처리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고요. 쓰레기도 배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수백억 원 주고 섬을 샀는데 전기도 물도 없는 상황,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 마치 무인도에 조난당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런 곳에 누가 리조트를 짓겠어요? 누가 휴가를 오겠어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착공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섬은 여전히 빈 모래밭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구글 지도 열어서 두바이 검색하고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세계 지도 모양의 점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확대해 보면요, 그냥 모래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260개 섬 중에서 제대로 뭔가 지어진 게 몇 개나 될까요? 10개도 안 됩니다. 레바논 섬에 작은 비치 클럽이 있고 최근에 리조트 하나가 겨우 문을 열었어요. 유럽의 심장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느릿느릿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것들 다 합쳐도 전체의 5%도 안 돼요. 나머지 95%는요, 텅 빈 채로 파도에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래밭,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유령 섬이 된 거죠. 그럼 미하엘 슈마허가 선물 받은 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섬도 거의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100억 원짜리 선물이 그냥 바다 위 모래 언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슈마허 본인은 스키 사고 이후로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 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바이는 그냥 포기한 걸까요? 이 50조 원짜리 실패를 인정하고 손 놓은 걸까요? 아닙니다. 두바이는 절대 포기를 모르는 도시거든요.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크힐이 내놓은 새 계획은 이거예요. 섬 하나하나를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섬을 묶어서 대륙 단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원래는 이탈리아 섬, 그리스 섬, 스페인 섬을 각각 따로 개발하려 했잖아요. 이제는 이걸 다리로 연결해서 유럽 대륙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와 수도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확 줄어들죠. 유럽의 심장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사업가가 이끄는 이 프로젝트는 독일, 모나코, 스웨덴 섬에 유럽풍 리조트를 짓고 있어요.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 정도 됩니다. 재미있는 건요, 두바이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기온이 27도 넘으면 인공비가 내리는 거리를 만든대요. 하늘에서 시원한 비가 쏟아지는 거죠. 두바이다운 발상이에요. 자연이 안 해주면 우리가 만들겠다는 거죠. 최근에 첫 번째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긴 해요. 어쩌면 정말로 완성된 더 월드 아일랜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해수면이 몇 미터나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더 월드 아일랜드뿐 아니라 두바이 해안 전체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바다 위에 섬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가 섬을 삼키려 하고 있어요. 두바이 인공섬의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돈으로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5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그 섬들을 삼키려 하고 있어요. 모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막힌 물은 썩어버립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건 인간의 오만이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교훈은 타이밍의 잔인함이에요. 만약 금융위기가 딱 1년만 늦게 터졌어도 더 월드 아일랜드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았을 겁니다. 섬들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선순환이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아슬아슬한 타이밍 하나가 50조 원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세 번째 교훈은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조감도에서 본 더 월드 아일랜드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죠. 하지만 전기도, 물도, 도로도 없는 모래섬 위에 그 꿈을 실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상과 실행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더 월드 아일랜드는 결국 실패작인 걸까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를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조금씩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의 심장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두바이는 원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는 도시니까요. 세계 최고층 빌딩도 실내 스키장도 다 여기서 만들어졌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야망이 자연과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라고 해야 할까요? 바다 위에 세계를 만들겠다던 꿈. 그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연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두바이가 50조 원을 내고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바이의 이 도전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다가 결국 모든 걸 삼켜버릴까요? 그 답은 아마 바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